마켓 비하인드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사님 오셨으니 삼성전자 얘기를 좀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가 7% 반등을 했고 사실 저는 뭐 거기까지만 봤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10조 원 넘게 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중에 30%는 3조는 소각을 하겠다. 이 얘기까지 네, 나와서 네. 지금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고 시장에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HBM은 둘째치고라도 뭔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닌데 뭔가 네.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내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이게 딱 나왔네요.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 일단은 적절한 시기에 잘 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발표한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5시 한 40분 이후에 그렇죠. 한참 지나서죠. 정말 이제 시간의 매매 막판에 딱 한 번 거래되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한 3% 이상 또 바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시간의 매매에서. 그렇다면 오늘도 뭐 3% 이상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하겠다고 한 그 금액 자체는 한 10조 원 규모로서 시가총액의 한 3% 정도 수준을 조금 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3개월 동안 3조 원을 바로 이제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거의 한 1% 수준밖에 소각을 안 하는 건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했던 그런 경험이 두 차례나 있었고요. 여기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행보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2015년과 2017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제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금 1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보유 중인 자사주 50%도 좀 소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효과는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발행 주식 중에 일단 보통주 같은 경우가 2015년 말 대비 현재 지금 한 12.4% 감소했던 상황이고, 네네. 우선주는 좀 한 20.1%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서서히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년 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HTS 상으로 보면 25,2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도에 2만 원. 25,200원. 2만 5천 근데 원. 이제 예. 현재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53,500원이니까 그렇죠. 올해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대비로는 그래도 좀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결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후에 주가는 물론 이제 실적도 더 증가한 면이 있지만 어떤 펀더멘탈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 이전에 금요일 정규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도 좀 이렇게 매수를 2번 정도 했지만 그때는 규모가 되게 작았는데, 그렇죠. 예,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지금 1,000억 원대 순매수를 좀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옵션 만기 직후 그 다음 날에 이게 1,000억 원대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옵션 만기 이전에 삼성전자 순매도는 약간의 어떤 옵션 해지라든지 뭐 이런 전략이 좀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옵션을 뭐 매수를 한 상황에서 만일 뭐 매도라든지 매수를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물을 좀 팔았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도 자사주 매입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그렇죠. 판단이 여기서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현물에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옵션 전략이라는 게 해지 쪽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네가 네. 떨어질 것 같으면
콜 같은 걸 조금 준비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오를 때 이제 그걸로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거고. 옵션을 만일 얘네가 이제 뭐 매수를 해놨다라고 할 경우는 아니면 옵션을 콜 옵션을 매도했다든지 아니면 풋 옵션을 네. 매수했을 경우에 삼성전자 현물을 조금 더 팔면 이쪽에서의 어떤 수익이 더 그러니까요.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9월 달에도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9월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또 계속 삼성전자를 파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고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직후에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 디데이가 10월 옵션이었을 네, 수도, 네. 11월 옵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삼성전자로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선물 옵션 쪽에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예. 그럼 이제 11월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펀더멘탈의 되는 기록이든지 밸류에이션 상을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보겠다.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면은- 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대치죠. 네. 기대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 이후에 뭐 34억 거래 연속 뭐 순매도 하네 그런 얘기할 때 잠깐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샀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나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그 다음 날부터 또 뭐 1,000억, 2,000억씩 네. 팔아가지고 A 했던 경우이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또 양측이 손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선물옵션 쪽에서 또 움직임이 조금 변화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도 1,000억 원대로 늘어났고 이런 네.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워낙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도 네. 외국인이 뭔가 좀 매매 행태가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좀 어떨까 보상 심리라든지 어떤 근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내가 여기서 이 주식을 홀딩해야 되는 근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찾기 그렇죠. 마련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떨어질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예. 결국에는 보면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투자했던 분이 좀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이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설명하셨던 분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두에 나섰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결국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믿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사이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지금 많은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서 약간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대비 현재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업황이 좋지 못할 때는 뭐 큰 폭의 적자도 기록하기 때문에 PER로 밸류에이션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개월 선행 기준 PBR 기준으로 보면 한 0.9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된 것은 2000년도 이후에 총 5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2008년과 2011년은 PBR 1배 이하로 된 직후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2014년과 15년, 18년은 PBR 1배를 깬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가 PBR이 1배 이하로 지금 하회한 직후에도 추가적으로 20% 네. 주가가 하락했고 이후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과거의 어떤 PBR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는 2015년도가 가장 유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PBR 1배가 거의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17%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자료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 이후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30% 단기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중장기로 보면 이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었는데 예. 만일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 49,900원이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한 6만 원대 중반까지는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상황이 다시 또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5만 원대 중반대로 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재밌는 뭐 리포트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기준 포인트를 이제 5천만 주로 이제 하루 거래량을 봤는데 네네. 올해 특히 보니까 이제 5천만 주 이상 거래된 다음부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방향성을 좀 반전시키는 바뀌더라.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증가되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5천만 주가 거래된 이제 3월 20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8월 5일에 이제 5천만 주 이상 거래됐었는데 이후 8거래일 동안 10% 이상 반등이 나타났던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5천만 주 이상 이제 거래를 찍었기 때문에 주가 단기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중요하게 나타날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항상 바닥권에서 주로 이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결정이 현재 지금 나타났다는 데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는 조금 더 좀 확률적으로 그렇죠.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 그 주가를 얘기를 할 때 BPS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네. 청산 가치 대비해서 그 주가를 비교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 넘어요. BPS가. PBR은 0.97배 앞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7.2% 올라도 5만 3,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도 지금 현저하게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 이것도 올라서도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사님 보시기에 좀 비슷한 흐름, 현재 좀 바닥권에 있어서 좀 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종목들, 뭐 섹터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사실 요즘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선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따라서 뭐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가 의견을 뭐 들어봐도 뭐 잠깐은 맞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종목이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를 좀 과거 이제 경험상 많이 봤기 때문에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어떤 투자 종목을 좀 발굴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섹터 애널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만 분석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책을 하나 본 이후에 기술적 분석도 매매 타이밍 포착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오히려 분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데 일단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을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중기적으로 이제 주간 이동평균선 간에 어떤 골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종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주간 이동평균선은 10주간이랑 30주간을 보시고 10주간이 이제 단기로 보시고 이제 중기를 30주간을 보신다면 10주간이 이제 30주간을 뚫는 그러니까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경우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거고 또 이제
그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경우라든지 다시 데드 크로스 나타난 이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골든 크로스로 네. 연결시키지 못할 때 이런 현부에서 이제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이랑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좀 봤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스크린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예. 네이버, 대한항공, 하이브 등이 현재 막 골든크로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나온 직후 눌림목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 코스닥에서는 S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YG엔터, 컴투스가 좀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엔터주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터주가 거의 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엔터주는 사실 지금 같이 확실한 어떤 물론 주도주는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주도주로 좀 나서고는 있지만 어느 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매매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에는 좀 편한 그런 그러게요. 업종이 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골든크로스 났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루닛, 하림지주, JYP 엔터 있는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수급 상황이 외국인 돈 기관 중 한 수급 그 투자 주체가 지속적인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좀 종목을 발굴할 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 시간이 좀 한 5분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좀 네. 짧게. 네. 코스피에서는 어느 종목 좀 더 네이버 정보가 상당히 네. 지금 사실 의외로 잘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여기에 최근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요 사업의 AI 적용 현황과 서비스 전략을 공유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AI 적용 기술을 각 부분에 확대하고 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서 수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약점이었던 물류 같은 경우도 네. 뭐 시간대별 배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국 이런 것이 모두 성공한다면 상당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네이버가 주가가 하락했던 어떤 AI 사업 경쟁에 대한 우려감 또 커머스에서는 뭐 쿠팡과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 반등의 성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면 상당히 좋은데 진짜 최근에 하락세는 전혀 보지 못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가 지금 상승 초기인 만큼 저점 매수에 임해서 좀 장기간 홀딩하신다면 의외의 수익률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단기 상승 폭이 좀 높은 만큼 눌목 매수 전략이 좋다라고 보이고 그 가격대는 한 18만 원부터는 네. 매수하는 그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에서 뭐 볼까요? 코스닥은 사실 저는 선호하는 종목들은 엔터인데 네네. 엔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좀 보니까 컴투스가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컴투스 지금 현재 시가총액 5,4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시총 91위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는 1,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이제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10월 달부터는 이제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코스가 나오면서 어떤 실적의 흑자 전환과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6개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기대가 되는 작품으로는 내년 초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 프로야구 라이징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프로야구 팬이 우리 국내보다도 4배 이상 많고 또 야구 게임 시장도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뭐 특징이 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게임성이 있고 또 지난해 일본에서 출시해서 초기 양호한 성과를 보여줬던 MLB 9이닝스 라이벌을 통해서 일단 경험을 좀 쌓은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흥행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데 만일 매수를 하신다고 결정하셨다면 4만 원 초반부터 매수가 좀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기대 신작의 성과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일단은 완만한 움직임으로 보일 것으로 여겨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네. 쫓아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엔터하고 게임이 올 상반기부터 사실 3분기까지 내내 좀 부진했는데 네. 4분기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섹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이나 실적 잘 챙기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김 이사님 이번 주 주간 전망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시장 좀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너무 예상보다 지수가 낙폭이 컸습니다. 맞아요. 예, 코스피가 5.6% 하락, 코스닥은 무려 7.9% 하락인데 사실 단기 낙폭이 가다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약간 트럼프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지난주 후반부에 나타났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사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반등한다면 지수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되는 것이 확실히 된다면 외국인을 따라서 좀 동참하는 매매 대응 전략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 성장성을 계속 확인을 시켜줬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지난주에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런 점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보조금 폐지 이슈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반등 시도는 꾸준히 이번 주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삼성전자 움직임 정말 주목되고요. 2차 전지가 지난주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역시 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반등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